임플란트 상식의 함정에 빠진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잇몸이 약해지면 임플란트밖에 답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상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30년 동안 잇몸 질환을 연구해온 구강건강 박사 박민호입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수천 명의 사례를 보며 깨달은 게 있어요. 비싼 시술이 아니라 단 5,000원짜리 생활 습관 하나가 잇몸을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수십 년 동안 양치할 때마다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치과에선 이미 늦었다며 임플란트를 권했죠. 그런데 그분이 단 일주일 만에 변화된 걸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가글 하나, 칫솔 하나, 다시마 한 조각 같은 아주 작은 실천 때문이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잇몸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상식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진짜 효과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하나씩 풀어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임플란트보다 생활 습관이 먼저여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많았어요. 다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딱 3가지만 바꿨는데 석 달 만에 사과를 다시 드시게 된 분도 계세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영상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잇몸 때문에 고민 중이신가요?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음식을 씹을 때 아프신가요?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권유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거였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돈과 시간을 쏟아부은 뒤에야 제 연구실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불필요한 치료를 받기 전에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450만원짜리 임플란트를 고민하기 전에 단돈 5,00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임플란트를 고민 중이신가요? 450만원 대신 5,000원으로 달라진 한 어르신의 이야기. 얼마 전 제 연구실에 70대 후반 어르신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표정이 정말 어두우셨죠. 잇몸이 심하게 녹아서 치과에서 임플란트 3개를 권유받으셨대요. 비용만 450만원이 넘었죠. 그분은 그 돈이 부담스러우셨지만 더 큰 고민은 따로 있었어요. 이미 당뇨도 있으셔서 수술 자체가 걱정되셨던 거죠.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단 한 달만 제가 드리는 방법대로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5,000원짜리 가글 하나를 권했습니다. 바로 클로르헥시딘 성분이 들어간 가글이었어요. 그분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일단 시도해보겠다고 하셨죠.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붉고 부어있던 잇몸이 훨씬 진정된 거예요. 양치할 때 나던 피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더 알려드렸습니다. 주겸 사용법, 잇몸 운동법, 다시마 섭취법까지요. 3달이 지나고 그분이 다시 연구실에 오셨을 때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잇몸이 건강한 분홍빛으로 돌아와 있었거든요. 그분이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450만원보다 5,000원이 더 강력했어요. 이제 사과도 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게 됐다고요. 그 말씀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봤거든요.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방법을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잇몸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칫솔 사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과 양치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잇몸을 망가뜨리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검증한 5가지 위험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잇몸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생활 습관 5가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양치 후 바로 가글 하는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양치 후 바로 가글하면 치약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가글의 약효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치약에는 계면활성제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입안에 막을 형성해서 가글 성분이 잇몸에 제대로 흡수되는 걸 막아버립니다. 국내 구강위생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양치 후 30분 이상 지나서 가글했을 때 세균 억제 효과가 가장 높았다는 거죠. 30분이 지나야 치약 성분이 완전히 씻겨나가거든요. 그래야 가글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서울에 사는 72세 김순자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무려 20년 동안 양치 직후에 가글을 했대요. 그런데 잇몸 상태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양치하고 30분 뒤에 가글하라고요. 그랬더니 단 일주일 만에 잇몸 출혈이 멈췄어요. 20년 동안 안 됐던 게 일주일 만에 달라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양치는 평소대로 하시고 30분 정도 기다리세요.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가글을 1분간 천천히 헹구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입안 구석구석 약이 닿도록 천천히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뱉은 뒤에는 절대 물로 헹구지 마세요. 물로 헹구면 약효가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가글 후엔 물을 마시거나 양치를 다시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주무시면 됩니다. 처음엔 좀 어색하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혹시 양치 후 바로 가글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소금물 양치의 함정이에요. 옛날부터 우리 어르신들은 소금물로 양치하면 좋다고 하셨죠. 하지만 이게 큰 오해예요. 특히 진한 소금물은 잇몸을 오히려 자극해서 상처를 낼 수 있거든요. 소금은 삼투압이 강해서 잇몸 세포의 수분을 빼앗아가요. 그러면 잇몸이 더 건조해지고 약해지는 거죠. 한국치위생학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진한 소금물이 염증 부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이미 잇몸이 약해진 분들한테는 더 위험하죠. 소금 농도가 너무 진하면 잇몸 조직이 손상될 수 있어요. 대구에 사는 69세 이영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15년 동안 진한 소금물로 양치를 하셨대요. 잇몸이 좋아질 거라고 믿으셨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잇몸이 더 아프고 피도 더 많이 나더래요. 그래서 제가 추겸을 권해드렸어요. 추겸은 일반 소금보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자극이 적거든요. 이분께 추겸을 콩알만큼만 칫솔에 묻혀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주 만에 피가 멎었어요. 15년간 고생하던 게 단 2주 만에 해결된 거죠. 이게 바로 올바른 방법의 힘이에요. 추겸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자주 또는 세게 닦으면 안 돼요.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콩알 크기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칫솔은 부드러운 걸로 쓰셔야 해요. 세게 문지르면 잇몸에 상처가 나거든요. 여러분은 소금물 대신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잇몸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잇몸은 그냥 가만히 두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잇몸도 근육처럼 운동이 필요해요. 잇몸에 자극을 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돼서 잇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잇몸 자극 운동을 하면 혈류가 40%나 개선된다는 거예요. 40%면 정말 큰 변화죠. 이게 바로 잇몸 운동의 힘이에요. 울산에 사는 71세 최갑수님이란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분은 사과를 드실 수가 없었대요. 잇몸이 약해서 딱딱한 걸 씹으면 너무 아프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손가락으로 잇몸을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하루에 3분씩만 하라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손을 깨끗이 씻고 손끝으로 잇몸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세요. 마사지하듯이 부드럽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잇몸 속 혈관이 자극받아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최갑수님은 이걸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과를 다시 드실 수 있게 됐어요.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손톱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손톱은 날카로워서 잇몸에 상처를 낼 수 있거든요. 반드시 손끝의 살 부분으로만 하세요.
그리고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살짝 압력을 느낄 정도로만 톡톡 두드려 주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은 잇몸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 번째는 비싼 영양제만 찾는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잇몸이 안 좋으면 비싼 영양제부터 찾으세요. 수십만 원짜리 제품들을 사시는데 사실 더 좋은 게 있어요. 바로 다시마예요.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잇몸 세포 회복에 정말 도움을 많이 줍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다시마 속 알긴산 성분이 염증을 70%나 줄였다는 거예요. 70%면 거의 대부분의 염증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자연의 힘이에요. 전주에 사는 73세 정순옥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비싼 영양제를 드셨대요. 그런데 잇몸 통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다시마를 권해드렸어요.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 대신 시장에서 파는 자연 다시마를 사서 드시라고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식전 30분에 두꺼운 자연 다시마 한 조각을 입에 넣으세요. 그리고 10분간 천천히 녹여 먹으시면 돼요. 씹지 마시고 그냥 입안에서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 알긴산 성분이 잇몸에 직접 흡수돼요. 정순옥님은 이걸 한 달 동안 하셨더니 잇몸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마 섭취를 조심하셔야 해요. 다시마에 요오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시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드세요. 다시마가 잇몸 건강에 그렇게 좋은 줄 알고 계셨나요? 다섯 번째는 뻣뻣한 칫솔을 사용하는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칫솔이 뻣뻣해야 잘 닦인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게 큰 오해예요. 거친 칫솔모는 잇몸을 긁어서 상처를 내거든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잇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뻣뻣한 칫솔을 쓰면 잇몸이 더 손상돼요.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요. 부드러운 칫솔이 오히려 플라그 제거 효과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드러운 칫솔은 잇몸과 치아 사이 틈새까지 잘 들어가거든요. 뻣뻣한 칫솔은 표면만 닦고 틈새는 못 닦는 거죠. 서울에 사는 70세 박정숙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평생 뻣뻣한 칫솔만 쓰셨대요. 깨끗하게 닦으려고 일부러 딱딱한 칫솔을 고르셨던 거죠. 그런데 잇몸이 점점 내려가고 통증도 심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부드러운 칫솔로 바꿔보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이분도 반신반의하셨죠. 부드러운 칫솔로 제대로 닦일까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바꿔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양치할 때 피가 나던 게 점점 줄어들더래요. 한 달 뒤엔 잇몸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고요. 지금은 부드러운 칫솔만 쓰신대요. 올바른 칫솔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드러운 미세모 칫솔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3분 정도 쓸어내듯이 부드럽게 닦으세요.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살살 쓸어내리듯이 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면 잇몸도 보호하면서 치아도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칫솔은 3주마다 바꿔주셔야 해요. 3주가 지나면 칫솔모에 세균이 증식하거든요. 그리고 욕실 안에 보관하시면 안 돼요. 욕실은 습해서 세균이 더 잘 자라거든요. 칫솔은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여러분 칫솔모가 혹시 지금 벌어져 있지 않나요? 이렇게 5가지만 바꿔도 잇몸의 회복 속도는 눈에 띄게 달라져요. 양치 후 30분 뒤 가글하기, 축염으로 부드럽게 닦기, 잇몸 운동하기, 다시마 먹기, 부드러운 칫솔 쓰기.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이제 이 습관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임플란트 없이 잇몸을 살리는 생활 속 5대 실천법. 각을 황금 시간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치 후 30분이 지나야 치약 속 계면활성제가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계면활성제는 치약이 잘 거품나게 하는 성분이에요. 이게 입안의 막을 형성해서 각을 약효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30분을 꼭 기다리셔야 해요.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있어요. 각을 후에는 절대 물로 헹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각을 하고 나서 입안이 텁텁하다고 물로 다시 헹구시는데 이러면 약효가 다 씻겨나가요. 각을 성분이 입안에 남아있어야 밤새 세균을 억제할 수 있거든요. 실천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밤에 양치하세요.
그리고 TV 보시거나 설거지 하시면서 30분 정도 기다리세요. 그 다음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가글을 1분간 천천히 헹구세요. 입안 구석구석 약이 닿도록 천천히 움직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뱉고 나서 바로 주무시면 돼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건가요? 죽염으로 부드럽게 닦는 것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죽염은 일반 소금과 달라요. 대나무통에 소금을 넣고 9번 구워서 만든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미네랄이 농축되고 자극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잇몸에 훨씬 순해요. 죽염 속 미네랄이 염증을 완화시키고 피를 멈추게 해요. 특히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성분들이 잇몸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일반 소금보다 죽염이 훨씬 효과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하실 게 있어요. 죽염도 소금이니까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양은 콩알 크기로만 하시고 하루에 2번 이하로만 쓰세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이면 충분해요. 더 자주 하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실천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평소대로 치약을 칫솔에 묻히세요. 그 위에 죽염을 콩알만큼만 살짝 얹으세요. 그리고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닦으시면 돼요.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살살 쓸어주듯이 하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은 오늘 저녁 어떤 칫솔을 쓰실 건가요? 3분 잇몸 운동 루틴도 꼭 해보세요. 잇몸 혈류를 자극하면 산소 공급이 늘어나서 세포 회복이 빨라져요. 혈액 속에는 산소뿐만 아니라 영양분도 들어있잖아요. 이게 잇몸 세포에 잘 전달되면 잇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그리고 손끝으로 잇몸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세요. 위 잇몸, 아래 잇몸, 앞니 잇몸, 어금니 잇몸 순서로 골고루 자극해주시면 돼요. 한 곳당 30초씩만 해도 전체 3분이 돼요. 여기서 절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손끝만 사용하시고 손톱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손톱은 날카로워서 잇몸에 상처를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세게 누르지도 마세요. 살짝 압력이 느껴질 정도로만 톡톡 두드려주시면 충분해요. 실천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세안 후하고 저녁 양치 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실 때 3분, 저녁에 양치 전에 3분. 이렇게 하루 2번만 하시면 돼요. TV 보실 때 3분만 투자해 보실래요? 다시마로 영양을 보충하는 것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다시마 속 알긴산이 잇몸 세포의 보호막을 형성해 주거든요. 이 보호막이 세균이나 자극으로부터 잇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잇몸이 약하신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다시마를 고를 때는 자연산 두꺼운 다시마를 선택하세요. 얇은 건 효과가 덜해요. 그리고 가공된 것보다는 자연 상태 그대로인 게 좋아요. 시장에 가시면 건다시마를 파는데 그걸 사시면 돼요.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다시마에는 요오드 성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다 섭취하시면 안 돼요. 하루에 한 조각이면 충분해요. 손바닥 반 크기 정도만 드시면 돼요. 더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이나 점심 식사 30분 전에 다시마 한 조각을 입에 넣으세요. 그리고 10분간 천천히 녹여 먹으세요. 씹지 마시고 그냥 입안에서 녹이는 거예요. 침과 섞이면서 알긴산 성분이 잘 흡수돼요. 오늘 식탁에 다시마 한 조각 추가해 볼까요? 칫솔 교체 주기를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칫솔을 너무 오래 쓰세요. 칫솔모가 다 벌어질 때까지 쓰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칫솔모는 3주가 지나면 세균이 증식하기 시작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청난 세균이 살고 있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3주가 지난 칫솔에는 수백만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대요. 그 칫솔로 양치하면 오히려 세균을 입안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게 보여도 3주마다 새 칫솔로 바꿔주셔야 해요. 칫솔 보관도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칫솔을 욕실 안에 보관하시는데 이게 큰 문제예요. 욕실은 습하잖아요. 습한 환경에서는 세균이 더 빨리 자라거든요. 그래서 칫솔은 건조한 곳에 보관하셔야 해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칫솔을 쓰신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털어주세요. 그리고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캡을 씌우세요. 젖은 상태에서 캡을 씌우면 세균이 더 잘 자라거든요. 그리고 3주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새 칫솔로 교체하세요. 지금 칫솔을 마지막으로 바꾼 게 언제인가요?
이 5가지를 꾸준히 지키시면 잇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되찾게 돼요. 처음엔 좀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습관이 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임플란트를 막는 5,000원의 지혜. 오늘 우리는 임플란트가 꼭 필요한 상황보다 훨씬 앞서서 잇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믿어왔던 잘못된 상식은 뭐였죠? 바로 비싸야 효과가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임플란트 같은 비싼 시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5,000원짜리 각을 하나, 시장에서 파는 축염 한 꼬집, 하루 3분 잇몸 운동, 다시마 한 조각, 부드러운 칫솔 하나. 이 5가지가 수백만 원짜리 치료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셨죠.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잇몸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환경만 만들어주면 잇몸은 스스로 건강을 되찾아요. 그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이에요. 잇몸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치아만 잃는 게 아니에요. 잇몸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요. 그러면 당뇨가 악화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져요. 최근 연구에서는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잇몸 세균이 뇌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반대로 잇몸을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신 건강이 좋아져요. 당뇨 수치가 안정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들어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잇몸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인 거예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70대 어르신이 사과를 다시 드시게 되고 80대 어르신이 고기를 씹으실 수 있게 되고 수십 년간 고생하던 잇몸 출혈이 멈추는 걸 직접 봤어요. 이게 다 비싼 치료가 아니라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이뤄낸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이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밤 양치하시고 30분 뒤에 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평생 치과 걱정 없는 인생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 제가 드린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양치 후 30분 뒤에 각을 하기. 둘째, 축염으로 부드럽게 닦기. 셋째, 하루 3분 잇몸 운동하기. 넷째, 다시마 한 조각 먹기. 다섯째, 부드러운 칫솔로 3주마다 교체하기.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처음엔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이면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한 달이면 확실한 효과를 보실 거예요. 석 달이면 잇몸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잇몸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건강한 잇몸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지켜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했어요. 잇몸을 망가뜨리는 세균을 단 1분 만에 잡는 입속 청결 루틴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순서로 양치하고 각을 하고 헹구는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그 영상도 꼭 봐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줘요.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먼저 바꿔보시겠어요? 각을 시간을 바꿔보실 건가요? 축염을 사러 가실 건가요? 잇몸 운동을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